3차 방정식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빼기 2a는요 세 근이 모두 실수래. 세 근이 모두 실수라고 합니다. 자, 근에 대해서 논하면 무슨 식이 필요하다? 판별식이 필요하다. 자, 근에 대해서 논하니까 무슨 식이 필요하다고? 판별식이 필요하다고. 근에 대해서 논하잖아. 그럼 판별식이 필요하지. 세 근이 모두 실수래. 그럼 판별식이 필요하다고. 그럼 봐라. 얘가 3차 방정식은 항상 실근 한 개는 존재한다 그랬지. 기억 안 나? 3차는 봐봐라. x 세제곱에다가 뭐 이런 식이잖아. 그치?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x축이야. 얘가 제로야. 여기가 마이너스 999999 쭉 가서 9야. 안드로메다 쭉 가. 그럼 봐봐라. 여기다가 마이너스 얘를 넣으면 얘는 플러스 얼마가 되겠으나 그만큼 못 쫓아가지. 얘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잖아. 못 쫓아가잖아. 그냥 그래. 얘를 세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여기에 치면 음수겠지. 맞잖아. 음수일 거 아니야. 그 다음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는 이제 역방향으로 안드로메다까지 갔어. 얘는 정방향으로 안드로메다까지 가면 9999 써가지고 안드로메다까지 가기가 엄청나게 큰 수일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9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우주스타트 999 써. 그래 안 그래? 그 얘는 무조건 플러스지. 맞아 안 맞아? 얘는 플러스고 얘도 그냥 자동 플러스고 그래 안 그래? 얘는 못 쫓아가지. 근데 플러스야. 맞아 안 맞아? 근데 A가 음수면요. 음수면 그래도 얘가 플러스에 비하면 얘는 못 쫓아가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게 되면 이 값은 뭐가 된다? 음수가 되고 플러스 무한으로 가게 되면 이 값은 양수가 되니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로 가게 되면 항상 뭐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0이 되는 게 존재하지. 네.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연결돼서 곡선으로 가게 되는데 곡선을 연결해서 가게 되는데 무조건 그럼 x축과 만나게 되지. 이해돼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실근은 무조건 한 개 존재한다고. 얘가 알파인지 베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래. 그치? 그러면 3차가 세 근이 모두 실수래. 그러면 얘는 무조건 실근이 한 개 존재한다고. 무조건 실근 한 개 존재한다고. 그래서 3차 방정식인데 1차가 한 개 묶여져 있으니 얘는 2차가 나오겠지. 맞아? 네. 그러면은 2차니까 무슨 식을 쓸 수 있다?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이거야. 3차는 실근이 무조건 한 개 있습니다. 무조건 실근이 한 개 있어. 3차 방정식이 허근이 3개일 수는 없다고. 이 이치 때문에. 3차 방정식은 실근은 무조건 한 개 존재합니다. 오케이? 야, 말로는 절대 안 원해와 인마. 지금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근이 나오면 되겠지. 여기는 무조건 실근 한 개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실근이 뭐다? 실근이 2개 존재하면 되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중근이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서 서로 다르단 말은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냥 세 근이라고 나왔잖아. 세 근이라 나왔으니까 세 근이 전부 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3중근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데요? x 빼기 뭐 3의 세제곱이면 3중근이잖아. x는 3, x는 3, x는 3. 그러는 그래. 이런 경우는 3중근이고 만약에 x 빼기 1, x 빼기 3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얘는 x는 1, x는 3, 얘는 중근이 나오겠지. 그럼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이면 얘는 그냥 서로 다른 세실근이고 맞습니까? 아무튼 요런 꼴이 다른 얘기잖아.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냥 실근이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판별식은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0과 같을 때는 중근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근을 가질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판별식이. 됐죠? 그럼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풀어보자 이거야. 그럼 3차인데 근에 대해서 논했으니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2차 방정식이 필요하고 왜 2차 방정식이 왜 필요하다?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왜? 근에 대해서 논하라 그랬으니. 됐죠? 3차 방정식은 항상 실근 한 개 존재합니다. 오케이? 3차 방정식은 실근은 무조건 한 개 존재하고 나머지 두 개의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 알 수는 없으니 우선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 2차식을 뭐 한다? 판별식을 써가지고 실근을 가진다 그랬으니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된다고.
그냥 외우지 말고 이 문제 이렇게 풀어요. 저 문제는 저 풀어요. 이렇게 아니라 근에 대해서 논했으니 판별식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그럼 판별식을 쓰려면은 2차식이 필요하니 그러면 얘가 2차식이 나오려면 1차와 2차에 또 뭔다? 인수분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됐죠? 그렇게 푸시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 A가 있는데 A는 어떻게 없애야 돼요? X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A가 없어질까 생각하면 2 집어넣으면 없어집니까? 맞지? X자리에 2 집어넣으면 A는 없어지잖아.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이거 자체가 0이 되는지를 이제 조사하면 되겠지. 2 집어넣으면 8,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2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4 빼기 2A니까 날라가네 0 되는 거 맞네? 그러면 X자리에 2 집어넣으면 이 식이 0이 되니까 2 집어넣고 조리적 없으면 되잖아. 3차, 2차, 1차, 상수 뭘 집어넣었다? 2를 넣었다 이거야. 그러면 1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얘가 제로다 이거지. 얘는 모르니까 인수분해 안 될 거고 그렇지? 그러면 1차와 X자리에 2를 넣었을 때 0이니까 X 빼기 2가 들어갑니다. X 더하기 2 들어가면 안 돼. 네. X자리에 2를 넣었을 때 0이니까 X 빼기 2로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2차, 1차, 상수 그럼 얘가 2차식에 나왔으니 얘가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됐죠? 그럼 따라서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그럼 4A가 1보다 작으면 되잖아. 그럼 A는 뭐보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시면 되겠네. 됐죠? 정리 한번 해봅니다. 요거 개념값 잘 좀 정리해 주세요. 그냥 식만 보고 따라서 쓰지 말고 왜 얘가 판별식을 써야 되며 오케이? 1차와 2차로 왜 인수분해 해야 되는지까지 좀 개념을 좀 잘 파악해 주시고 근에 대해서 논했으니 판별식이 필요하니 2차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3차식을 1차와 2차의 인수분해식으로 만든 다음에 오케이? 그럼 2차식을 판별식으로 하면 되겠네. 무조건 3차는 실근 한 개 존재를 하니 오케이? 봉균이 그 전에 자신 있으면 얘기해. 백지 시험 봅니다. 5분부터 10분까지. 무슨 만큼 붕어빵 쌤은 붕어 싸만큼. 야, 그 도쿄에서 파는 붕어빵은 우리는 파치나 저거 슈크림 들어가잖아. 걔네들은 치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란 한 개 통으로 들어가고 계란 후라이처럼 한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 와 근데 4개에 5천 얼마? 사이즈는 비슷한데 그래도 그 정도면 든든하지 뭐 그치? 치즈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계란도 들어가고 뭐 야, 우리나라가 벤치마크 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그 계란빵하고 붕어빵하고 섞어가지고 걔네 지었나? 괜찮아? 이해돼? 그 다음 163쪽 어떤 정육면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잠깐만 추워서 좀 깊게 입고 해 떨어지니까 조금 춥네. 혹시 뜨거우면 얘기하세요. 얼굴 쪽이 좀 뜨겁거나 하면 저 문이 아직도 고정이 안 고쳐가지고 문이 안 닫혀. 자, 정육면체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4cm씩 늘렸대. 자, 이러한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얘를 x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었는데 얘를 4를 늘렸어. 4를 늘리고 얘도 4를 늘렸어. 얘가 가로, 세로, 얘가 높이라 그러잖아, 그렇지? 이렇게 늘렸다 이거야. 그럼 이만큼 가겠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늘렸다고. 가로와 세로를 늘려서 이렇게 밑면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넓어졌고 높이를 이만큼 줄였대. 이만큼 줄였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되겠다. 자, 요러한 초록색 직육면체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얘를 4를 넣었으니까 여기가 x 더하기 4가 되고 얘도 x 더하기 4가 되고 얘는 얼마? x 빼기 2가 되는 거지. 이만큼 줄였으니까. 그렇죠? 이때 부피가 128이었대. 그러면은 그때 x 값을 구하래. 처음에 한 모서리 길이를 구하래. 그럼 x 더하기 4의 제곱에다가 x 빼기 2잖아. 내가 말하고 128이라고. 자, 여기서 이제 중상위권 이하랑 상위권이랑 차이가 생깁니다. 제곱수 곱하기 얘인데 얘는 얘보다 6이 크지. 네. 안에 있는 요거만 보면 얘는 얘보다 6이 큰 수야. 그러면 얘보다 6 큰 수의 제곱에다가 얘를 곱한 게 128이니 그럼 128은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2의 7제곱입니까? 맞잖아. 2, 16, 2, 8에 16, 2, 48, 2, 4. 왜 달라요? 중상위권은 얘를 갖다가 싹 다, 얘 아래는 싹 다 그냥 뭐한다?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한 다음에 3차 방정식으로 풀겠지. 맞아? 뭐 조립제법 써가지고 또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딱 보는 순간 제곱수와 얘네, 그럼 얘를 갖다가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럼 우선 6 차이가 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6 차이가 나려면은 얘가 16이고 얘가 8입니까? 6 차이를 만들기 좀 힘드네. 8 차이가 나는데 6 차이가 얘 제곱이지. 쏘리 미안. 제곱이 필요하니까 3개로 해야 되네. 같은 수 2개. 그러면 8하고 그치? 8하고 2하고 하면 되겠네. 8, 8, 2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3개 곱하는 거야. x 더하기 4, x 더하기 4, x 빼기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세 묶음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같은 묶음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버리면 8, 얘는 2. 그럼 얘가 8이고 얘가 8이고 2면은 되겠네. 이렇게 x 값을 내가 4가 되지. 됐죠? 얘를 갖다가 전개해가지고 푼다 그러면 좀 어려워. 뭔 말인지 알아? 여기는 그렇게 풀었잖아. 전개해서. 맞습니까? 책풀이는 전개해서 풀었지. 그런 다음에 조립제법 써서 풀었잖아. 맞아요? 맞아. 자, 그 다음 339번 봅니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만약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얘를 갖다 전개해가지고 풀라 그러지 말고 그럼 얘를 소인수분해해가지고 이런 꼴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얘는 제일 작은 수고 얘는 6큰 수고 그치? 같은 수고 그렇게 해가지고 찾으시면 좀 빠르다고. 상위권에는 이렇게 풀고 얘네들은 책처럼 풀고. 그 다음에 x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얘가 8, 8, 2가 돼야 되니까 x가 4잖아. 8, 8, 2가 돼야 되잖아. 8 곱하기 8 곱하기 2잖아. 8 곱하기 8 곱하기 얘가. 그럼 얘가 8이 돼야 되는 x가 4지. 네. 얘가 x가 3이 2 되는 거 맞잖아. 어차피 6 차이 나도록 만들었으니까. 이해돼요? 네. 336번 한번 해봅니다.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먼저 한번 해보세요. 절대값만 들어가면은 참 힘들어합니다. 3차 방정식 x 세제곱 빼기 9x 제곱 더하기 13x 더하기 23은 0. 우선은 내가 지금 다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이 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우선 조립제법 할 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치? 플마 1, 2, 3 요걸로 거의 조립제법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걸로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여기 1분의 즉 여기 1이잖아 1분의 23이지 1분의 23의 약수 그치? 플마 약수를 이렇게 해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자, 1 한 번 넣어볼게. 1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마이너스 1은 됩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 되네? 맞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되잖아. 1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보면 된다고,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0이 되었으니 마이너스 1을 이용해 가지고 조립제법을 하시면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됐죠? 그럼 따라서 뭐다? 얘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0이니까 x 더하기로 들어야지. 그죠? 그 다음에 x 제곱 빼기 10x 더하기 24 이렇게 된다. 그럼 한근은 마이너스 1을 보면 되지. 한근은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서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다. 그래서 뭘 구하래? 알파 베타 감마 절대값을 넣으라고? 알파 베타 감마 절대값을 넣으래. 자 그러면 알파가 얘라고 치면은 그냥 1 더하기 베타 절대값 알파 절대값 감마 절대값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그냥 두근 구하면 되지 뭐. 두근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넣으면 됩니까? 근해 공식 넣으면 얘가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반 풀마 루트 반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지. 그러면 5 풀마 루트 2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1과 절대값 5 플러스 루트 2와 절대값 5 빼기 루트 2 이거 계산해주면 되잖아. 얘는 1 그치?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는 1이고 얘는 양수 얘도 양수니까 그냥 나오시면 되지. 5 더하기 루트 2 5 빼기 루트 2 그럼 루트 2 날라가고 얼마다 10입니다. 됐죠? 그냥 2차니까 근 구할 수 있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근해 공식으로 풀 수 있지. 이번에 풀어줄게.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은 24래. 얘는 두 개씩 묶어야 되지. x에 x 빼기 3 x 빼기 1 x 빼기 2는 24. 자 봅시다. 그럼 얘는 x 제곱 빼기 3x 얘는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24지. 그럼 얘가 t라고 놓으면 t에 t 더하기 2 빼기 24가 빵. 그럼 t제곱 더하기 2t 빼기 24가 빵이고 6, 4, 24 가시면 되지. 풀마 이렇게. 그럼 t 더하기 6 t 빼기 4가 0이다. 그래서 따라서 t 값은 마이너스 6이거나 t 값은 얼마 4라는 얘기고 이게 실근 허근 나라 그치? 이게 문제가 허근이었던 것 같은데 실근과 허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그대로 가야 되겠다 그치? t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x제곱 빼기 3x x제곱 빼기 3x 플러스 6이고 x제곱 빼기 3x 빼기 4가 0이고 얘는 인수분해 가능한데 얘는 인수분해 불가능하고 여기에서는 x의 값은 얼마다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빼기 4ac 그죠? 그래서 2분의 3 풀마 루트 15i 이렇게 되겠다. 헉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얘는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얼마? x 더하기 1 x 빼기 4 이렇게. 그래서 x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거나 4거든. 그래서 x 값은 이렇게 나오겠다 하는 것이고 알파 베타 빼기 감마 델타의 값을 구하라.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잠깐만 알파 베타 그러면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잘 봐야 되겠다. 그치? 알파 베타에다가 빼기 감마 델타래. 얘는 두 실근의 곱이고 얘는 두 허근의 곱이잖아. 두 실근이 여기서 나오지. 두 허근이 여기서 나오고. 그 두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4고요. 두 허근의 곱은 6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2 됐지? 근과 계수의 관계 쓰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344번 봅시다. 이 정도 풀 수 있겠지 그치? 학교 시험에 이 정도 나오면은 거의 다 풉니다. 반 정도는 풉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44번 보자. 얘는 좀 많이 틀릴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x 4제곱 천천히 할게요. 얘는 15x 제곱 더하기 25가 빵. 그래서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 이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의 값을 쓰시오. 끝. 0. 네? 0. 왜요? 0. 0. 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잘 봐, 잘 들어. 내가 원래 때도 풀어줄 거니까 잘 들어요. 네. 여기서 두 근, A가 0 아닙니다. 그치? A가 0이 아니야.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2차 방정식 맞잖아. 네. 그럼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기억나나 안 나나 잘 봐. 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어떻게 돼? 까먹나? 어떻게 돼? 아씨, 우천아 어떻게 되냐고? 나 진짜 뒤집어 쓴다 그랬잖아. 내가 뒤집어 쓰니 얘도 뒤집어 보면 되지. 네. 꽁지 멀어?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않아? 얘 네근이 얘래. 그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을 네근으로 하는 4차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맞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네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네근의 합.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은 뭐야? 알파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지. 여기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0이야. 3차가 없잖아. 네. 25x 4제곱 더하기 0x 세제곱 빼기 15x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1은 0이지. 네. 네 근의 합이지. 똑같아. 네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 빵.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은 얘분의 얘. a분의 c. 세 근끼리의 곱의 합은 또 마이너스 a분의 얘. d. 네 근의 곱은 얘분의 얘. 마풀. 정리해줄게. 우선 내가 이거는 풀어줄 겁니다. 제대로 풀어줄 거지만 요건 좀 알아두면 편하다고. 자, A의 제곱일 때는 알지. 다시 써줄게. 나 진짜 쓰기 귀찮은 사람 잘 찍어가. 네. 예쁘게 써줄 테니까. 예쁘게 써줄 테니까 잘 찍어가세요. 찍어가면서 짤 같은 거 보지 말고 이거 한 번씩 보고 그렇게 가란 말이야. 집에 갈 때. 어떻게 된다고? 됐지? 됐나? 네. 얘는 어떻게 된다고? dx 세제곱 cx 제곱 bx 더하기 a는 자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다? a분의 b다. 두 근끼리의 곱의 합.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은 소리 마플 가는데 마플로 갑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C. 마로 가시면 돼. 얘는 알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마플 그렇게 가면 된다고. 그 다음에
ax 4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dx 더하기 2가 0이다. 그래서 내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한 근끼리의 곱이고 두 근의 곱의 합 두 근의 곱의 합이니까 얘는 좀 길다 그치?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베타, 감마 얘는 안 나와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거의 문제 안 나온다고 너무 길어서 3차까지는 나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오케이? 4차는 거의 안 나온다고 얘가 a분의 c야 얘는 그냥 뭐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세 근끼리의 곱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되겠지 그죠?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알파, 베타, 감마 맞나?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알파, 감마, 델타, 알파, 감마, 델타가 빠졌다. 알파, 감마, 델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델타. 얘는 몰라도 돼. 마로 가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 그래서 네 근의 거,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마플로 가는 거지 a분의 2. 이렇게 되는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을 4근으로 하는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뒤집어 쓰면 된다고 EX 4제곱 그 다음에 뭐다? DX 세제곱 CX 제곱 BX 더하기 A는요 그쵸? 요거 얘는 안 나오니까 얘는 뭐 찍어 가더라도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됩니다. 잘 안 나오니까. 오케이? 원칙대로 하실 건데 원칙이 좀 깁니다. x 4제곱 빼기 25x 제곱 더하기 15였던가? 25요. 15, 25구나. 얘가 15, 25였지. 네. 얘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맞아? 근데 문제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과 델타분의 1의 합을 구하라 그랬잖아.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내 근, 얘네들의 역수를 근으로 하는 4차 방정식을 뒤집어 쓰면 되잖아. 네. 그럼 얘가 4차, 2차 얘는 상수가 되겠지. 25x 4제곱 빼기 15x 제곱 더하기 1은요. 그럼 얘를 근으로 하는 4차 방정식은 얘라고. 그럼 네 근의 합이잖아. 네 근의 합. 요 네 근의 합. 네 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맞구나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근데 b가 0이지. 맞잖아. b가 0이잖아. 3차가 0이니까. 3차의 개수가 0이잖아. 3차의 개수가 0이잖아 여기서.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25분의 0이니까 0이지. 이해되셨어? 오케이? 이해가 안 돼? 25x 4제곱 더하기 0x 세제곱 네. 이해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0이잖아 15x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1은 0이니까 그럼 얘는 세근끼리의 곱의 합이지 세근끼리의 곱의 합도 0이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가시면 된다고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지 뭐 0 이렇게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풉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푸냐고? 풀어야지 뭐. 자, x제곱을 얘는 복 2차 방정식이잖아. 네. 그러니까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확인. 범균이 잠깐 대기 이제 요거 설명 끝나면 너 합니다. 인수분해 안 되지. 네. 인수분해 안 되니까 삭제. 맞습니까? 인수분해 안 되니까 삭제. 그러면 x제곱과 25가 나오도록 완전 제곱을 두 개를 만들어.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얘는 플러스 10x 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x 제곱 돼야 되지. 그럼 이걸로 끝나네. 됐죠? 이거 할 필요 없지. 얘가 제곱 빼기 제곱이 되잖아. 굳이 얘가 되더라도 얘로 하면 되는 거지. 네. 이래요?
얘는 마이너스 10x 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려면 빼기 5x 제곱이 하잖아. 그럼 얘보다 얘가 낫지. 얘는 루트 5를 써야 되고 얘는 그냥 5x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는 x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5x의 제곱이니까 한 번은 얘랑 얘랑 대해주시면 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 한 번은 빼야 되지. 이렇게 그치? 그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여기에서 두 근을 감마 델타라고 합시다. 오케이? 여기에서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여기에서의 두 근을 감마 델타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알파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 알파 베타는 5 감마 델타는 얼마? 5 그 다음에 여기는 감마 더하기 델타가 5지 감마 더하기 델타가 5고 감마 델타가 5고 우선 근과 개수의 관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라고. 그러면 두 개씩 묶으면 되잖아. 알파 베타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 해도 되지. 더하기 얘는 감마 델타에 델타 더하기 감마인데 감마 더하기 델타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얼마야?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 알파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 알파 베타는 5 그 다음에 감마 델타는 5 감마 더하기 델타는 5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에서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됐죠?